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닷새째, 양측의 사망자가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세가 계속되자 하마스는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양측을 지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린 가운데 하버드대 학생연합이 이번 전쟁의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비디오 게임을 하던 자신의 동생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을 쏜 남성은 출동한 경찰과도 총격전을 벌이다 결국 사살됐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한인 여성이 22만 달러가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부에나팍시가 코리아타운 구역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1,800명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봉쇄 등 전 방위 공세에 나서자 하마스는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에 불길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미사일과 폭발음이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밤낮 없이 공습이 이어지면서 항구와 학교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사망자만 1,000명, 팔레스타인 측도 8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모두 합쳐 7,000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고위 간부 2명도 공습으로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대한 철통 봉쇄에도 들어갔습니다. 3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하고 탱크를 가자 지구 접경에 집결시켜 가자 지구 지상군 투입을 준비했습니다. אני יודע שכולנו רוצים תוצאות כאן ועכשיו. זה ייקח זמן, אבל אני מבטיח לכם אזרחים יקרים, בסיומה של המערכה כל אויבינו ידעו. 이에 하마스 측은 인질로 협박했습니다. 약 150명의 인질이 붙잡힌 것으로 파악되는데 민간 주택에 대한 폭격이 계속될 경우 포로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최소 4명이 이미 살해된 것 같다는 외신 보도들도 이어졌습니다. 끌려간 인질 가족들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Please bring them back home for us. They have done nothing wrong. 하마스 측은 봉쇄된 가자 지구가 아닌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로 로켓 15발을 발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건물 5,000개 이상이 부서지고 주민 40만 명이 단수 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연방정부가 15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인질 구출에 협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문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상군 파병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미국인 공식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 두 번째 특별 연설을 시작하면서 하마스 공격에 숨진 미국인이 14명으로 증가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첫 연설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로 규정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하마스의 잔인성을 일일이 열거한 뒤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만행이 떠오른다며 학살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This was an act of sheer evil. More than 1,000 civilians slaughtered, not just killed, slaughtered in Israel. 또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할 거란 점을 반복해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군사 자산을 추가로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재 실종 상태인 미국인이 20여 명인데 이들 모두가 인질로 잡혀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이스라엘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What we are focused on when we talk about sending experts, it is people who can work on intelligence, who can work on overall planning, who can work on coordination with the Israeli government. 다만 어디까지나 인질 구출을 목적으로 한 전문가 파견이지 지상군을 파병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최근 미국인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동결 해제한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하마스로 흘러갔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데 만약 그런 징후가 발견된다면 언제든 해당 자금을 다시 동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벌어졌던 이스라엘 음악 축제 현장에서 최소 26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충격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조이명 기자입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동이 터오는 하늘 위로 보이는 희미한 점들은 다름 아닌 패러글라이딩으로 접근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었습니다. 아직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축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총소리가 잇따르자 전력으로 뛰면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했습니다. 하마스는 도망치는 민간인들을 사냥하듯 쫓아다녔습니다. 한 하마스 대원은 총을 쏘면서 차량 사이에 숨어있던 사람을 위협해 끌어냅니다. 뒤에는 죽은 것처럼 웅크리고 있던 남자가 주위 상황을 살피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하마스 대원에 발각돼 사살됐습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에선 비무장 상태의 남성을 군홧발로 걷어찹니다. 그리고는 대피소 안에 있던 남자를 향해 고함을 치고 이 남자가 나오지 않자 대피소 안으로 수류탄을 던져 넣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수류탄을 던져 넣었던 대피소 내부는 희생자들의 피와 파편 자국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행사장 주변에서 하마스에 의해 희생된 시신 269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Bodies all places for the slaughter. They slaughter us there. They didn't care if you are a man or a woman, you are young or old man. 휴대전화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하마스의 잔인한 민간인 살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를 놓고 곳곳에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도로 한가운데를 두고 서로 실랑이를 벌입니다. 한쪽은 팔레스타인을 테러리스트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소리칩니다. It's abhorrent, it's terrible. There's no reason why anyone who should be out vacationing, having a party, should have to be kidnapped, hostage, raped and murdered and beaten. It's just shocking. I am Jewish and I am ashamed of what Israel is doing to the people of Palestine. I was in Palestine a month ago. I saw for myself how the Palestinian people are being oppressed. 샌프란시스코와 LA 베버리힐즈 등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는 양측 지지자들의 시위가 빗발쳤습니다. 앞서 LA 경찰국은 인근 유대인과 무슬림 기관 주변에 보안과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시위대들이 국기를 짓밟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격한 시위가 잇따르자 당국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I stand here to tell you that New Yorkers will never tolerate evil. Whether it's committed here in our homeland or in Israel, we will never, ever tolerate evil. In such moments of darkness and in cruelty, yes, we are called upon to pray for peace.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가한 지 4일째. 현재까지 양측에서는 1,800명 이상이 숨졌고 잠재적인 사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하버드대 학생들이 모든 폭력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다는 하마스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 갈등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양측의 집회 양상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얼마나 깊고 오래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한인 남성 2명이 다툼을 벌이다 한 명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쯤 휘테커 애비뉴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42살의 마이클 황 씨가 자신의 동생인 3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12살의 황 씨 아들이 사건 직후 911에 신고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삼촌을 총으로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출동한 경찰이 투항하라는 명령을 하자 경찰관 3명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 2명이 다리에 총을 맞았고 한 명은 손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subject goes to the front of the property and is essentially awaiting the arrival of our police officers. When officers arrive, he begins to immediately fire upon our officers, striking 2 officers and 1 sergeant. 경찰과 황 씨는 대치극을 벌였고 결국 오후 7시 30분쯤 황 씨는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와 아들이 비디오 게임 소음으로 언쟁을 벌이다 황 씨 형제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싸움이 격해지면서 총격으로 이어졌다며 당시 황 씨는 방탄조끼를 입고 49경 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황 씨는 지난 5월 위협과 범죄 도구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된 바 있으며 지난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한인 여성이 회사에서 수십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지난 2022년 6월 설립된 ACTC 파워 회사의 재무 담당자이자 주주였던 제니퍼 이 씨를 5건의 문서 위조 혐의와 2건의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개월 동안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내고 월별 통장을 허위로 작성해 공금 횡령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2번에 걸쳐 각 21만 7,816달러와 8,821달러씩 모두 22만 5천여 달러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회사의 다른 대주주인 빅터 심 씨가 지난 2월 회사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예약하려다 거절됐고 20만 달러가 있어야 할 회사 계좌에 80달러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씨의 횡령 사실이 발각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이 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며 11월 9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중국 영사관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살당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어제 오후 3시쯤 기어리 블러버드와 라구나 스트리트에 위치한 중국 영사관에 한 파란색 차량이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비원들은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가 차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행동을 보이자 운전자를 붙잡았고 이 틈에 영사관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운전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차에서 내렸고 이상한 행동과 발언을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공포로 가득 찼다고 설명했습니다. Then the man came out of the car. He was like bleeding, long hair, Asian look, and he was saying something. The one thing that I hear clearly is that where is the CCP? That's what he said. 경찰은 현장에서 돌진한 차량이 로비 내부에 멈춰 있었고 운전자와 대치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전자가 영사관을 향해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총영사관 측은 이번 폭력 사건을 엄중하게 규탄한다며 미국 측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공립고등학교 학생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상원에서 통과된 청소년 성건강 피임도구 법안 SB 541에 예산 부족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고등학교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무료로 콘돔을 지급하는 내용과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4,000개 이상의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청소년의 성건강 개선은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예산에 19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든다며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안은 10대의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감염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 등 일부 기독교 단체는 공립학교 내의 성교육 실패를 콘돔 제공으로 무마하려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헬륨가스를 이용한 파티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찬나 켈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지난 9월 24일 자신의 딸 알렉산드리아 켈리의 7번째 생일 파티를 위해 라텍스 풍선 10개와 호일로 제작된 대형 34인치 마일라 숫자 풍선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후 10월 1일 켈리는 딸과 함께 생일 풍선을 하나씩 터뜨렸고 잠시 낮잠을 자고 돌아온 사이 알렉산드리아가 머리에 풍선을 두른 채 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는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911을 불렀지만 긴급 구조 조치에도 불구하고 딸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 원인이 질식사인지 헬륨가스 중독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4명에서 6명의 어린이들이 풍선으로 인해 질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에게 헬륨 풍선을 혼자 사용하게 하지 말 것과 입이나 코에 가까이 하지 말 것, 풍선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등 위험사항을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최대 한인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부에나팍시에 코리아타운 구역이 공식 지정됐습니다. 부에나팍시는 오늘 한인 사회를 비롯한 주 당국과 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비치 블러버드와 로즈 크랜스 사이 구역을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하는 기념식을 열고 인근 교차로에 코리아타운 문구가 담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한인타운이 공식 지정된 것은 가든그로브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We are putting not only Koreatown on the map, but the story of Korean Americans and their rich diversity and how they have come to America to open thousands of businesses right here in Buena Park. 우리 코리아타운은 정통 한식의 맛을 맛보고 한국의 예술과 전통을 탐방하며 의미 있는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기념하고 부에나파크 이웃들과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한편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부에나팍시는 전체 거주자 가운데 34%가 아시안이며 이 가운데 20%는 한인 커뮤니티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경상남도가 한미 간 경제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투자청은 오늘 부에나팍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경남에서 성장 중인 주요 산업과 신산업 등을 설명했습니다. 산업적인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해에는 이미 아시다시피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are part of the global economy. That the global economy is only getting smaller. That technology is making it so we have every opportunity to connect with one another, not only from an economic standpoint, but from a standpoint of commerce. The future is the global economy, and we're investing in that. That future is now.
경상남도 관계자들은 내일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와 한인 축제에도 참가해 미국 시장 판로를 확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에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관련 상임위마다 가짜뉴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야당은 정부가 일본을 대변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썼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가짜뉴스 선동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옹호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공개한 4분 26초 분량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동영상입니다. 유튜브에 광고비로 6억 원을 지불하고 조회수 1,922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수산물 안전할까요? 라는 1분짜리 홍보 영상엔 유튜브 광고비 4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정부가 지난 3개월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쓴 예산은 모두 18억 8천여만 원. 야당은 정부가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나라 돈을 써서 일본 정부를 대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부라고 부처명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 홍보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 입장에선 올바른 안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특히 여당은 오염수 괴담이 지나치게 확산된 탓이라며 야당의 책임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유불리를 따져 임의로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야는 외교통상위에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우리 정부가 국제회의까지 가서 공개적으로 일본 편을 들었다고 꼬집었고, 여당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 국민과 수산업자에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서 도로에 나와 있다가 2차 사고를 당하는 일 종종 전해드리는데요. 한국에서 고속도로에 서 있던 사람들을 버스가 덮쳐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1차선인 버스 전용 차로로 차선을 바꿉니다. 뒤따르던 승용차도 1차선에 진입하더니 이내 앞차를 추돌합니다. 차량 밖으로 나온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중앙분리대 바로 옆에서 수습에 나선 지 10분여. 다른 차량들이 사고 현장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1차선 전용 차로로 달리던 고속버스가 다가옵니다. 서 있던 사고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한 듯 급히 왼편 중앙분리대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분리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 나들목 부근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2차 사고를 낸 버스에도 기사와 승객 등 1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1차로에 승용차 2대 사고 있었고, 그다음 이제 고속버스 한 대가 수습 중이던 승용차 동승자들 보고 충격한 사고죠. 경찰은 버스 기사인 50대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4만 명에 이릅니다.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이 넘는데요. 금감원이 예방을 위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성의 전화입니다. 저희가 성매매 단속 중에 김창호를 검거하는 당시 다량의 차명 계좌와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압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나와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범죄와 연루됐다며 피의자 이름까지 언급하지만 사실은 보이스피싱입니다. 금감원이 올 상반기에 제보받았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접수된 전체 보이스피싱 목소리는 총 937건. 이 가운데 5번 이상 반복해서 제보가 들어왔던 사기범 12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을 사칭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기능범죄수사일부 김태호 검사입니다. 자, 먼저 본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야, 이 검사님 이렇게 욕을 하시면 됩니까? 계좌 정보나 보유 잔액 같은 개인 정보는 물론 지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지인의 정보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땐 일단 끊고 수사기관이나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전화로 이야기하기보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공개된 목소리는 금감원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들어볼 수 있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제보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최근 미얀마 남부에 하루 동안 200mm 비가 쏟아지는 등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침수됐고 주민 1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머리에 들통을 올린 여성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힘겹게 대피에 나섭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고라는 도시인데요. 59년 만에 최대 강수량으로 물난리가 나면서 시내가 1.2m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당국은 보고된 사망자는 없다고 했지만 현지 민간 자선단체 등은 피해 지역에서 시신 일부를 수습했다고 밝혔는데요. 철로가 물에 잠겨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전기까지 끊겨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가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 빈대가 잇따라 발견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웃 국가 영국도 빈대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주말 한 소셜미디어엔 런던 지하철에서 승객 다리에 빈대로 추정되는 벌레가 올라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고요. 런던 북부에선 당국이 빈대를 발견했을 때 대응 방안을 소개하기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버스와 지하철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면서 또 파리와 런던을 오가는 열차 유로스타에서도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그런데 이때 산에서 커다란 돌이 떨어져 내립니다. 운전석 쪽 차 문이 돌에 살짝 부딪혔지만 차가 돌덩이에 깔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운전자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중국 후베이성에서 지난 2일 포착된 장면인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돌덩이 때문에 도로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지난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올해 104살 도로시 호프너 할머니가 세계 최고령으로 스카이다이빙을 성공해 화제가 됐는데요. 당시 거침없이 4,100m 상공에서 뛰어내린 뒤 7분 만에 지상에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도전 8일 만에 숨을 거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산 호프너 할머니의 의붓 손자에 따르면 잠을 자던 중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데요.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빙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앞둔 상황이었던 만큼 할머니의 사망 소식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에서 지난 7일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 2,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여전히 건물 잔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매몰된 상태지만 당국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중동에 쏠린 데다 구조에 쓸 장비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AFP 통신은 구조 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이 삽과 곡괭이 등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구조를 어렵게 해 매몰된 이들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버스 운전사가 운전석에서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버스 운행 중 신호가 멈출 때마다 짬을 내서 끼니를 하기로 한 건데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버스 기사의 손에 컵라면이 들려있죠. 이 사진과 함께 사연도 공개됐는데요.
버스 안에서 후루룩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글쓴이는 소리가 들리는 쪽을 봤더니 버스 운전사가 라면을 먹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설 때마다 급히 라면을 먹었다는데요. 글쓴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버스 기사님들이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게 안타깝다,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와 별개로 안쓰럽긴 하지만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란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아이의 항문에 변이 묻어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술렁였습니다. 글쓴이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교사로 주말에 학부모 항의 문자를 받았다며 하소연했는데요. 반 학생이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문에 변이 묻어 있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항의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학부모는 우리 애가 종일 그러고 다녔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는데요. 이에 교사는 대신 닦아준다고 해야 하는지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누리꾼들은 집에서 교육할 일이 아닌가요? 이 속옷 확인하면 또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 아니냐며 교사의 사연에 공감했습니다. 순금 160kg을 넣어 만든 황금 박쥐상이 보금자리를 옮긴다고 하는데요. 방탄 유리까지 동원하는 등 이 황금 박쥐상을 지키기 위해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금 박쥐 6마리의 힘찬 날갯짓이 느껴지는 황금 박쥐상입니다. 전남 한평군에 있는 이 조형물이 내년 봄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불과 500m가량 떨어진 한평 엑스포 공원 안으로 옮겨지는데요. 그런데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방탄유리 등 4중 도난 방지 장치에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도난 보험에도 가입하고요.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당직 근무도 선다고 합니다. 순금 162kg과 은 281kg으로 제작된 황금 박쥐상의 가치는 제작 당시 27억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금값이 오르면서 15년 전 산 금값보다 5배나 치솟아 13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때 혈세 낭비 사례로 꼽혔던 황금 박쥐상이 요새는 한평 보물 1호로 불릴 정도라는데요. 하지만 누리꾼 반응 가운데엔 보관 비용도 상당한데 굳이 저런 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며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홍콩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맥도날드 매장에서 남녀 5명이 휴대용 가전제품과 그릇, 젓가락까지 가져와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다른 반찬도 올려져 있죠. 이곳은 맥도날드인데 메뉴에도 없는 라면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서 직접 끓여 먹은 겁니다. 사진을 공개한 누리꾼은 이들이 매장에서 음료조차 주문하지 않은 채 자리를 차지했으며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을 나눠 먹었다고 전했는데요. 현지 누리꾼들도 정말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누워있는 남성의 몸 뒤쪽에 작은 무언가가 가득 붙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아이들이 갖고 노는 스티커입니다. 어린 딸이 아빠 몸 구석구석 전체에 저렇게 스티커를 붙인 건데요. 아이와 놀아주다 지쳐 잠든 아빠에게 딸이 귀여운 선물한 것 같은데 과연 아빠의 반응은 어떨까요? 중국 SNS에서 공유된 이 사진은 전 세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장난꾸러기 아이들과 지내면 늘 있는 일이다. 아이가 깜찍하고 사랑스럽다며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신기록이 나왔는데요. 이 기록이 이른바 슈퍼 신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이날 케냐 선수는 기존 기록을 34초 앞당긴 2시간 35초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베를린 마라톤에서는 에티오피아 선수가 기존 여자 신기록을 단숨에 2분이나 앞당긴 2시간 11분 53초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두 선수의 공통점은 각각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슈퍼 신발을 착용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신발들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데다 불과 138g으로 정말 가볍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신발 기술 도핑 테스트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지만 한 마라톤 코치는 신발이 선수들 기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결정적 역할은 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